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7일 오늘도 생존 신고 들어갑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요. 마른 하늘에 날벼라. 그게 이재명한테 떨어졌다.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에 가 있는 이재명,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언론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재명 띄우기의 혈안인가? 아무리 노조가 장악한 그런 언론이라고 하지만 뭔가 제대로 보여주고 또 기사를 내야 되는데 그저 이재명 칭송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의 1박 3일 외교 강행군 시작됐다. 민주한국이 돌아왔다. 이재명의 실용 외교가 빛을 발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1대1 만남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고환율, 고관세 이거 좀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은 미국과도 친하고 중국과도 친하고 그러면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할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헛된 상상을 기사로 써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요. 대변인까지, 대통령실 대변인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브리핑을 했더군요. 이재명은 이번 자리를 통해 G7에 가서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개헌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리면 그 K민주주의의 저력을 알린다는 거죠? 탄핵을 시도해가지고 가짜 탄핵을 해서 헌법재판관들 다 설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했다. 선관위는 엉망진창이었다. 이런 걸 알리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또 위성락 대통령 안보실장. 이 위성락은 자기들 진영 내에서도 부동산 문제로 계속해서 지적을 받는 사람이죠. 바로 이 위성락 안보실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번 순방에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이거랍니다. 12.3 비상계엄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한국이 돌아왔다. 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가 될 것이다.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죠.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계엄, 그 계엄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원인은 누가 제공한 겁니까? 다 떠나서 계엄이 누가 제공한 겁니까?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고 그 사람들 누굽니까? 그래놓고는 12.3 계엄 위기를 극복한 민주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들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국제사회가 뭔지 외교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국민들한테 이렇게 속된 말로 약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재명까지 한몫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이 가가지고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계속해서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G7 정상 일정 중 가장 주목받는 거는 이재명의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인데 대통령실은 이재명 출국에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며 구체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도착하자. 이재명이 도착하자마자 16일,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옛날 트위터죠? 이거 X라고 하는데 이 X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 집으로 갑니다. 빨리 모두 테헤란에서 떠나줘요. G7에서 전격 조기 귀국 결정을 했습니다. 16일 만찬까지 참여하고 본인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묻고 싶어요. 한미일 정상회담이요? 한일 정상회담이요? 한미일 약식회담이요? 트럼프는 간다는데요? 애초에 이재명이 그 종북 주사파와는 달랐던 점, 그러니까 동맹파, 자주파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 이재명이 달랐던 점은 미국과의 전화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왜 미국과의 전화를 간절히 원할까요? 그것은 바로 대북 송금 사건 때문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대북 송금 사건 때문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이재명을 만났다면 이런 얘기를 했을 수가 있어요.
Do you know 이화영? Do you know 이화영? 너 이화영 알고 있니? 이화영을 알고 있다면 가자. 수갑 채워.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의 미국법, 그 미국법이라는 것은 북한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에서는 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엔 결의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G7 국가들, 주요 G7 국가들도 북한 제재에 대해서 문제인이 있을 때도 인권 문제, 북한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은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코인 문제까지도 이 회의에서도 다룰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면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한마디 물어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Do you know 이화영? 그게 이화영이 이미 대법원에서 북한에다 송금을 했다, 그것도 뇌물까지 받았다 해서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이재명이 몰랐겠느냐 하는 것을 미국 의회 보고서에 거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요, 이번 선거가 주목받았던 이유, 바로 트럼프, 미국에서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주변의 참모들이 지금 한국은 공산주의가 다 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한미 동맹과는 멀어질 수도 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로서는 사실 이재명과의 만남을 그렇게 원하고 있질 않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뭐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그런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공식 라인을 통해서 전화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선 사흘째에도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 그 통화를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차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중국과는 시차가 없는데 한국과는 시차가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 통화가 됐는데 그럼 시차가 없어진 걸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던 이재명. 그 이재명은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만나주질 않죠. 전화도 하지 않죠. 이번에 혹시라도 G7에서 트럼프가 이재명을 만나면 어떡하지? 생각했던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트럼프는 간다고 합니다. 사실 이재명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유 중에 다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침공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시한이 다가온 다음 날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침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G7 서방 국가들은요, 미국의 입장을 확실히 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G7 회의에서 다른 주요 G7 국가들이 미국을 향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입장을 내라 라고 요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부터 러시아, 우리 원래 G8이어가지고 러시아도 있었잖아. 그 러시아 빼버린 게 그게 문제였어.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거야. 왜 러시아를 뺀 거야? 이게 아주 패착이야, 패착! 이러면서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에 그 공동성명을 내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나는 내기 싫은데? 나는 이 중동 문제 공동성명 내기 싫은데? 그것 때문에 나 갈래.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차치하고 우리나라의 이야기만 보자고 한다면, 이재명으로서는 1박 3일 긴급하게 트럼프 만나러 간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대북 제재도 트럼프 만나면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만나러 갔는데, 거기다가 국내에서는 이화영이 나 안 꺼내줘? 나 안 꺼내주면 다 불어버릴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기분 좋게 저 공군 1호기를 타고 캐나다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트럼프는 나 갈게 이러고
다시 미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이요? 물 건너갔죠. 애초에 되지도 않죠.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당선 날 그리고 당선 다음 날 그때까지도 통화를 안 했겠습니까? 심지어 그 통화도 백악관한테 물어보니까 통화한 것 같은데? 자, 무슨 내용? 잠깐만. 내용이 없는데 뭐 나중에 알려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측했던 대로 트럼프의 통화는 공식 라인이 아니라 이재명 외교의 공식 라인이 아니라 다른 루트 누군가를 압박해가지고 또 미국은 로비가 통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인을 통해서 분명히 그 짧은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에도 또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또 국내 언론들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MBC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난다. 얼마나 신나는 뉴스입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조율 중입니다.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율 중은 무슨 조율 중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버린 겁니다. 떠나버린 그 사람이 된 겁니다. 거기다 그 한일 정상회담이요? 과연 일본에서 한국을 만날까요? 전화 통화한 것과 또 직접 만나는 회담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회담을 하려면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용을 조율해야 됩니다. 그럴 시간이나 있었을까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 망상으로 꿈꾸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닥쳤던 개 신세가 돼버린 이재명 캐나다에서 그러고 있더라. 1박 3일 도대체 뭐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는 참관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청받은 국가도 아니었죠. 실제로 이 참석자 G7에서 참석을 하는 그 세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옵서버라고 해가지고 구경하는 구경꾼들이라고 이렇게 발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격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재명이 참석하게 됐느냐? 이번 우리나라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립니다. 에이펙이 열리면요. 이런 G7에서는요. 그런 다자 회의를 하는 그런 개최국은 그냥 참여를 하게끔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초청 대상에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의 수장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번 G7에서는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였죠. 대한민국 사회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G7에서는 몇 개월 전부터 초청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초청국으로서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니까 초청국으로서 보냅니다. 초청장을요. 그리고는 누구라고 이름을 써놓지 않은 상태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밝힌 게 바로 옵서버 그러니까 참관국 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청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사람들 이 민주당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참관국으로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초청국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뭐 언론에서는 G7에는 초청국이나 참관국이나 구별이 없다. 이렇게 또 팩트체크라고 하면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초청국이니 참관국이니 옵서머니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이런 역할 이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왜? 1인 미디어 세상이 열렸고요. 그리고 수많은 정보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인터넷에 치면 모든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했던 문재인과 똑같이 하려다가 이번에 딱 걸리고 만 것이죠.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 중동 긴장 완화 문제까지 얽혀져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G7에서 조기 귀국하는 그것은 좀 다른 문제로 평가하더라도 우리의 입장,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은 이재명한테는 완전히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뭐 조율 중이다, 협상 중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협상은 무슨 협상입니까? 끝났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다가 또 생존 신고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재명의 실용외교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재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G7 미국을 비롯한 G7들 국가와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그에 동참하고 공조하고 협의하면서 대외 관계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재명의 기조다.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협력을 기조로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 덧붙여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변의 주요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한다. 척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관계를 잘 관리해서 좋은 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방 국가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네, 서방 국가, 자유를 수호하는 국가, 그리고 북중러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재명한테 했던 질문이 뭡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당신의 입장이 어떤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이 자유 서방 국가에 낄 것이냐 아니면 북중러로 갈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뭐라고 했죠? 그 외계인이 침공하면은 그때쯤 생각해 볼 문제죠. 라고 하면서 이것을 아주 경솔하고 가볍게 그렇게 치부해버렸죠.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는요. 이재명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잘 지내고 미국과 일본과도 잘 지내고 그런 외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외교 여기서 자칫하다가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미국 없이 만약에 북한 핵을 쥐고 있는데 미국이 떠나보십시오. 그러면요. 지금 있는 주식시장 완전히 붕괴됩니다. 부동산 시장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한미 동맹 관계이고 그리고 한미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인도 태평양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거기 껴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빨간색을 그려보세요. 전 세계 지도에 빨간색을 쭉 그려보면요. 공산주의가 나오는데 그 끝에 아주 자그마한 나라 바로 우리나라만 이 자유 서방 국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국가입니까? 그런데 지금 저들이 이렇게 망쳐놓고 있으니 우리가 살아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생존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데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입국할 때 얘기입니다. 캐나다에서 트럼프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범죄자가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고 비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뉴욕에 있는 특파원이 보낸 뉴스인데요. 중범죄자 트럼프 어떻게 입국했느냐 캐나다에서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캐나다 이민법상 외국인 중범죄자는 입국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데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임에도 어떻게 캐나다 엘버타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캐나다 공영방송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다시 저희가 되묻고 싶네요. 캐나다 이민법에는 예외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외교적 목적이나 국가 이익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입국 허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트럼프가 바로 현직 국가 원수이기도 하고 또 외교적으로 면책이 되니까 이제 트럼프는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재명은 왜 입국이 된 거죠? 캐나다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그의 아내도 이재명의 아내도 그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지금 항소심에 있는데 괜찮은가요? 라고 묻고 싶네요. 이런저런 소식 오늘 이재명이 트럼프를 간절히 만나고 싶지만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통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만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정도면 이재명이 포기해야 되는데 이 국가적인 문제로 또 살펴보면 이거야말로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 내려와야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요. 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생존 신고 소식 여기까지 해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